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청자분께서 이메일로 부동산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성심성의껏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상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간절한 마음에 유튜브 찾아보다가 정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 염치 없이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33살 남자, 미래 와이프는 29살 여자, 둘 다 공무원이며 둘이 합쳐서 현금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현금 1억밖에 없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고 서로 싸우는 날이 빈번한데요. 참 수입은 양쪽 합쳐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요즘 성남에 있는 금강 삼익 아파트에 눈길이 가서 재건축 호재도 있고 저희 직장과도 거리가 가까워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현금 그리고 이제 합쳐서 연끌해서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너무 처음이라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고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33살, 29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처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집을 사고 파는 지금 행위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겠죠. 이제 물어볼 사람은 없어서 저한테 이제 염치도 불구하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결혼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집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 일단 직장은 공무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고 현금 1억 원 정도 갖고 있다. 근데 요분이 지금 물어보신 게 아파트를 콕 찍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아파트 금강 삼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시 2030 계획에 나와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일단 재건축 호재 지금 이 질문자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과도 거리가 가까워서 그래서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좀 주택을 보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뭐 직접적으로 대화는 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금자리론 대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현금 1억 원 있다 그랬죠. 요걸 합쳐가지고 연끌해서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라고 이제 하셨어요. 요즘에 30대 뭐 20대 연끌한다고 하죠. 자,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 지금 연끌이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금강 삼익 아파트 좀 이따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저렴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비쌀 수도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고 뭐 직장도 튼튼하죠. 자, 그런데 갖고 있는 자산 현금 자산이 1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지금 보금자리론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요 안에 대출을 받을 때 까다로운 조건이 생겼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자, 요 분들이 지금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괜찮다 본인들이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금강 삼익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 때에는 일단 체크할 게 좀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체크 첫 번째 사항으로는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가 됐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 개선된 사항을 보게 되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1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의무 위반 시에는 대출금이 즉시 회수가 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사항으로는 연끌 금지령, 그래서 1억 이상 신용대출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이 회수가 된다라는 점,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을 회수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1억 이상 받고 신용대출, 그리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게 되면 이제 대출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왔다. 적어도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집 사는 일만은 막겠다라는 취지가 담겼다. 여기에 1억 이상 신용대출로 집 사면 대출 회수된다 그랬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마통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이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고요. 예컨대 다음 달 1억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고, 그러니까 미리 뚫어놓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월 내에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 1억 원 모두가 회수 대상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통장에 실제 빌려 쓰는 돈이 1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실제 그 대출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에 설정한 한도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대출 잘 쓰셔야 돼요, 이제. 요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 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겼죠. 빚도 차단. 그래서 영끌도 차단하고 빚도 차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원금 분할 상한에 들어간다. 근데 지금 대출, 신용대출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두 분 한 달 소득이 400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생활비도 빼야 되죠. 뭐도 빼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좀 빡빡할 수가 있는데 신용대출 영끌까지 받았다. 근데 지금 원금 분할 상환해야 되는 상황 마주하게 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상환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그 질문 주신 분 그 생활이 좀 궁핍해질 수가 있어요. 조금 많이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 인생은 생활인데요. 이게 돈이 없으면 진짜 말라 죽어요. 그래서 요 자금이 원활하게 좀 문제 없이 조달을 해서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알아두실 내용은 바로 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금강 아파트가 31년 차가 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2030 정비 예정 이 아파트로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도정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도정법이 이제 바뀌고 난 이후, 그러니까 도정법 개정 이후에 설립된 재건축 조합부터는 2년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 그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건축 이 거주 의무 2년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자, 이때에는 2년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공식대로 따닥따닥 맞추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밀 억제권,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 근데 도정법 개정 이후에 조합을 신청하거나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2년 거주 의무가 생긴다. 거주 못하면 말 그대로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즘에 공공시행, 공공개발, 그 공공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자,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 2년을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현금 청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2021년 2월 4일 대책 이후에 그 오래된 아파트 좀 구축, 그래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 그런데 그 아파트가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 방식, 그래서 공공 재건축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게 물딱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지금 취득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여기 지금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법률적 검토 마쳤다고 하고요. 헌법적인 위헌 소지 없다라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해요. 애매하긴.
상공 성남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3위 금강아파트 재건축 해당 연도가 2021년 금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목표 연도에 해당이 됐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소형 평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4평과 18평형으로 구성된 498세대 1991년 12월 입주한 31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현행 지금 200% 적용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래서 바로 요 초등학교, 성남동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또 이제 도보권에 이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이 바로 이제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지금 한창 개발 중이죠. 그래서 이쪽 일대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지역적 가치로 보게 되면 뭐 북쪽에는 위례도 있고요, 강남권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분당이라든가 판교, 주택 가격 잘 나가는 지역들,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 자 굉장히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전부터 제가 이 해당 지역은 몇 년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말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보고요, 그만큼 괜찮은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사업성이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좀 아니면 그 사업이 혹시 진행되더라도 좀 지지부진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구역들이 있죠. 자 그런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공공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2021년 2월 4일 이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살다가 이거 사업할 거야 그러면 그냥 나가주세요. 대신에 내가 돈은 줄게. 어떻게? 감정가로 줄게. 그러니까 현금 청산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목표했던, 계획했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케이스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와 이 지금 국토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공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사업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지금 좀 답답하게 지금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정부에서 하는 거는 투명하고 좀 객관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투명하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그런 조건들이 맞는다. 자 그리고 또 일단 최대한 빚을 끌어서 쓰더라도 조건에 맞춰야겠죠. 그 조건에 맞춰서 쓰더라도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 그러시면은 뭐 진행하는데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뭐 워낙에 지역은 좋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지금 최근 이사 대책 요런 내용이 있으니까 또 심사숙고 또 이제 그 배우자 되실 분과 또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단지 세대수에 비해서는 그 회전력, 그러니까 회전이 조금 안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즉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4평형이 그 2020년 12월 12일 3억 7,400만 원에 4층이, 2020년 12월 11일 3억 6,500에 10층이 실거래가가 됐네요. 18평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6일 4억 8,500에 12층이, 2021년 1월 15일 5억 원에 7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4억 5천만 원의 물건 작은 평수 하나 올라와 있고 4억 3천만 원의 작은 평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가격 그래프 잠깐 보면 몇 년째 계속 횡보하다가 2019년도 이제 상반기 시점부터 그냥 거의 뭐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 버렸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해당 아파트가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내가 내 기준에서 판단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 저런 변수 따져가면서 또 그리고 지금 이사 대책과 한 대책 내용 굉장히 큰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도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강남의 고가 재건축 아파트 시장, 왜냐하면 이제 공공으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뭐 경기권이든 인천이든 지금 신축 아파트, 자, 특히나 이제 일자리라든가 철도망이나 도로망 진행되고 있는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축 아파트 그리고 지금 개발과 상관없는 2000년 전후 그 이후의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돌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좀 두 분이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합리적인 그 결과를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처음에 결혼하다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 집과 관련해서 또 이제 싸움이 잦아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따져볼 거 따져보고 하여튼 그 합리적인 결정 하시고요. 무리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리해서는 사지 말자.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시니까 뭐 이제 아이 자녀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7년 그 7년 이내에 또 자녀도 있고 뭐 청약통장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신혼부부 특공 한번 또 노려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꼭 집을 산다라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요런 점들 고려해서 선택 잘 하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